LA 다운타운에 내려졌던 통행금지령이 오늘 공식 해제됐습니다. LA 지역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대규모 불법 체류자 단속이 집중적으로 벌어지면서 한인타운을 포함해 지역사회 경제에도 큰 타격을 주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뉴욕 현직 감사원장이 아이스 요원들의 단속을 방해하다 현장에서 체포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시애틀의 한 한인업소가 4개월 동안 연이어 강도 피해를 입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하는 투자 영주권 프로그램에 전 세계에서 7만 명에 가까운 신청자들이 몰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변호사요? 미 법조계가 인정한 탁월한 실력. 좋은 변호사 한 명쯤 알고 있어야 한다던데. 사상 최고의 교통사고 보상금 1,250만 불. 정말 중요한 건데. 초고액 승소는 지금도 계속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름만 들어도 탁 믿음이 가면 좋겠어요. 교통사고 및 각종 상해. 리차드 호프만 법률그룹 323-782-860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17일 첫 소식입니다. 이란과 이스라엘의 무력 충돌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전날 이스라엘이 이란의 국영 방송국을 공습하자 이란이 미사일을 발사하며 추가 공습을 가한 건데요. 이스라엘군은 몇 개 안 되는 미사일이 날아왔을 뿐이라고 일축하며 도리어 이란의 핵시설과 지휘 능력에 큰 타격을 입혔다고 밝혔습니다. 국제원자력기구 역시 이란의 지하 핵시설 피해를 첫 공식 확인했습니다. 공윤선 기자입니다. 이스라엘을 향해 미사일 여러 기가 발사됩니다. 전날 이스라엘이 이란의 국영방송국을 공격하자 이란의 이슬람 혁명 수비대는 새롭고 진보된 무기를 동원해 맹렬한 공격을 가하겠다며 추가 공습을 가했습니다. عملیاتی که تاکنون اجرا شده صرفاً هشدار برای بازدارندگی بوده است و عملیات تنبیهی به زودی اجرا خواهد شد. 하지만 이스라엘군은 오히려 이란의 미사일 발사대를 타격했다는 영상을 공개하며 맞섰습니다. 그러면서 일부 보도와 달리 이란에서 발사된 탄도미사일이 포착되지 않았다거나 10기도 안 되는 미사일이 날아왔다고 이란의 공격을 축소했습니다. 오히려 이란의 핵과 지휘 능력에 큰 타격을 입혔다고 발표했습니다. We've struck deep, hitting Iran's nuclear, ballistic, and command capabilities. Our mission is clear: to remove the threat at its source. 실제 이란의 주요 핵시설이 직접적인 타격을 입었다는 국제원자력기구 IAEA의 발표도 나왔습니다. IAEA는 수집된 고해상도 위성 이미지에 대한 지속적인 분석을 바탕으로 이란 나탄제 지하 우라늄 농축 시설이 손상을 입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So the IAEA has said that it estimates on the basis of the damage that has been done that the centrifuges that you would use for uranium enrichment, which are underground, are likely also damaged. IAEA는 다만 포르도와 이스파한 등 이란의 다른 핵시설에서는 별다른 변화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MBC 뉴스 공윤선입니다. G7 정상회의 도중 미국으로 복귀한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 무조건 항복을 요구했습니다. 미국의 개입 가능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상황실에서 참모들과 개입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뉴욕에서 나세웅 특파원입니다. 백악관은 상황실에서 트럼프 대통령 주재로 이스라엘 이란 사태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80분간 진행된 회의에서 미군의 핵시설 타격 등 미국이 분쟁에 직접 개입하는 방안이 집중적으로 검토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회의 참석 전 자신의 SNS를 통해 이란의 무조건 항복을 촉구했습니다. 또 이란 최고 지도자가 어디에 숨어 있는지 알고 있다며 적어도 지금은 그를 제거하지 않겠지만 너무 손쉬운 목표라고 적었습니다. 이란 제공권을 장악했다며 이스라엘과 미국을 묶어 두 차례 우리라고 표현했습니다. 사실상 계속되는 이스라엘의 공세에 힘을 실어준 것으로 해석됩니다. What are you looking for here? An end, a real end, not a ceasefire. An end. So something that will be permanent. Yeah, or giving up entirely. 펜스 미국 부통령 역시 대통령이 이란의 우라늄 농축을 끝내기 위한 추가 행동을 결단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은 그동안 이란 공격에는 동참하지 않겠다고 해왔습니다. 하지만 구축함과 항공 타격단을 아라비아해 등에 추가 배치하며 군사력을 증강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이란의 지하 핵시설을 사실상 유일하게 파괴할 수 있는 미군의 초대형 벙커버스터 폭탄과 이를 운반할 B-2 폭격기를 투입할지가 관건입니다. 뉴욕타임스와 CNN 등 미국 언론은 외교적 해결을 강조해온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핵협상의 느린 진척 속도에 점점 참을성을 잃었다며 미군 자산 사용에 긍정적인 입장으로 바뀌었다고 보도했습니다. 뉴욕에서 MBC 뉴스 나세웅입니다. 이스라엘의 공습과 이란의 보복이 이어지면서 현지에 머물고 있는 한국 교민들의 안전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정부는 이스라엘은 물론 이란 전 지역에도 여행경보 3단계를 발령하고 즉시 출국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양소연 기자입니다. 테헤란을 벗어나려는 피란 행렬로 차량들이 줄지어 늘어서 있습니다. 테헤란에서 밖으로 빠져나가는 차량들이 굉장히 정체가 많이 되고 한 40km 정도 피난 행렬이 차로 있더라고요. 이란에 머물고 있는 우리 교민은 100여 명인데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인한 교민 피해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밤낮을 가리지 않고 폭격이 계속되면서 현지 교민들과 연락도 여의치 않은 상황입니다. 현지 교민들이 모여있는 단체 대화방에선 방공호를 찾기 어렵다거나 공습 경보도 제대로 발령되지 않고 있다는 긴박한 얘기가 오가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란 전 지역에 여행경보 3단계를 발령하고 조속한 출국을 권고했습니다. 주 이란 한국 대사관은 아직 철수하지 않았지만 필수 인원을 제외하고 재택근무하면서 수시로 교민들과 소통하고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스라엘 교민들도 이란의 보복 공습에 뜬 눈으로 밤을 지새고 있습니다. 집 안에 방 하나가 방공으로 돼 있어요. 오늘은 방공호 겸돼 있는 그 방에 다 잔 거죠. 수시로 울리는 공습 경보에 집 밖으로 나서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이 원래 아침에 좀처럼 안 터지는데 한 10분 전에 저희 사는 이쪽에 또 미사일이 또 올렸어요. 이스라엘에 거주하는 교민 23명이 70km가량 떨어진 요르단으로 대피한 데 이어 다른 교민들도 속속 이스라엘을 떠날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삼성전자와 LG전자 등 현지에 있는 기업들도 주재원들을 일단 요르단으로 이동시켰습니다. 대규모 공습과 보복 공격이 반복되면서 이스라엘과 이란 영공이 모두 폐쇄돼 전세기 등 항공편 이용이 어려운 만큼 정부는 육로 대피 등 대안 마련에 착수했습니다. MBC 뉴스 양소연입니다. LA 다운타운에 발령됐던 통행 금지령이 오늘 공식 해제됐습니다. 캐런 베스 LA 시장은 오늘 지속적인 범죄 예방과 단속 활동의 성과를 바탕으로 지난 10일부터 시행된 통행 금지령을 해제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번 통행 금지령이 다운타운에서 발생할 수 있었던 소요 사태를 사전에 차단하고 더 큰 위협을 막는 데 큰 역할을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시위 등으로 인해 추가 위험이 발생할 경우 통행 금지령이 다시 시행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LA 경찰국은 통행 금지령이 해제됐지만 다운타운 지역에 강화된 경계 태세를 유지하고 치안 유지를 위한 모니터링을 계속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대규모 불법 체류자 단속 집중 지역으로 LA가 거론되면서 한인타운을 비롯한 지역사회 긴장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이민세관 단속국에 민주당 중심 지역인 LA와 뉴욕, 시카고 등 주요 도시의 단속 확대를 명령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로 인해 LA 지역에서는 대대적인 단속이 이어지면서 주민들의 불안감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LA 카운티 유명 플리마켓에서는 무장한 아이스 요원 60여 명과 헬기까지 투입돼 손님과 상인들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또한 통행 금지령이 내려진 LA 다운타운에서는 사람들이 급격히 줄어들면서 자영업자들과 사업체들이 큰 타격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On the balance, I would say it's been more harmful. It just made people fearful of coming downtown, and that's honestly had the biggest impact on us. 지난주 일주일 동안은 약 30%에서 50%까지 매출이 줄었을 거예요, 대부분의 식당들이. 이번 주는 이제 좀 안심해서 밖으로 좀 나오는 것 같아요, 어제부터. 70-80%, 심지어는 80-90%가 라티노 계열 손님들이 와서 먹어요. 거기에 매상이 반으로 줄어든 거예요. 소상공인 현실이에요, 지금이.
한편 LA 한인타운도 외출을 자제하는 분위기가 확산하고 있으며 식당과 미용실 등 업소들은 예약 취소가 줄을 이었고 길거리에는 아이스 단속에 반대하는 포스터와 대응 요령이 적힌 안내문 등이 곳곳에 부착됐습니다. 뉴욕시장 후보이자 현직 감사원장이 이민 단속을 방해한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공개된 영상에는 브래드 랜더 뉴욕시 감사원장이 맨해튼 이민법원 복도에서 심리를 마치고 나온 남성을 연행하려는 이민세관 단속국 요원들과 실랑이를 벌이는 장면이 담겼습니다. 랜더는 요원들에게 영장을 제시하라고 요구하며 언성을 높였고 남성을 데려가려던 요원의 팔을 막아섰다가 결국 아이스 요원들에게 벽에 밀리고 수갑이 채워진 채 체포됐습니다. 하지만 랜더 의원은 단속을 방해한 것이 아니며 시민이 영장을 요청했다는 이유만으로 체포할 수는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I think you saw the video. All I tried to do was just hold Edgardo's arm and ask the ICE agents, do you have a warrant? And they would not show me the warrant. And I said I'd let go of his arm as soon as they showed it to me, and they did not show it to me, and you saw what happened. 국토안보부는 랜더가 법 집행관을 폭행하고 연방 공무원의 직무를 방해한 혐의로 체포됐다고 밝혔으며 현재는 풀려난 상태라고 전했습니다. 앞서 LA에서는 지난 12일 크리스티놈 국토안보부 장관의 기자회견 도중 민주당 소속 상원 의원이 거칠게 질문하다 FBI 요원에게 제압,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한 바 있습니다. 이처럼 일각에서는 공직자를 상대로 한 연방기관의 강압적인 조치가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제기했습니다. 시애틀의 한 한인 업주가 4개월간 연달아 강도 피해를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시애틀 경찰국은 어제 새벽 3시쯤 레이니어 비치에 위치한 스피드이 마트에서 강도 사건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공개된 CCTV 영상에는 용의자 2명이 차량과 견인 로프를 이용해 가게 출입문을 뜯어내고 담배를 훔쳐 달아나는 장면이 포착됐습니다. 용의자들은 약 4분 만에 범행을 저지르고 도주했으며 경찰은 7분 후 현장에 도착했지만 용의자 체포에는 실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당 가게 한인업주 앤드류 최 씨는 올해 2월에도 총기를 든 강도에게 피해를 입었다며 계속되는 범죄에 참담한 신경을 밝혔습니다. I feel my life in danger. They ram it, they grab whatever they can. It's devastating and I feel like there's no more American dreams. We've been doing this for 16 years. My livelihood. I got a wife and 2 kids to support. There's no more option to me. 이번 사건으로 인해 가게 출입문뿐 아니라 매장 내부 수도관도 파손되면서 일부는 물바다가 되는 등 피해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시애틀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해당 지역의 침입 강도 사건은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약 1.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2022년 1억 달러 규모의 브링크스 무장 트럭 보석 절도 사건과 관련해 용의자 7명이 연방 대배심에 의해 기소됐습니다. 연방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2년 7월 샌프란시스코 인근 보석 전시회를 마친 뒤 이동 중이던 브링크스 트럭을 조직적으로 추적해 LA 북쪽 레벡 지역 5번 프리웨이 휴게소에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트럭에는 당시 총 73개의 보석 가방이 실려 있었으며 이 중 24개의 가방이 도난당했습니다. 가방에는 금과 다이아몬드, 루비, 에메랄드, 고급 시계 등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연방법무부는 당시 이 사건을 미국 역사상 최대 보석 절도로 규정했습니다. 최근 수색 영장 집행 과정에서 일부 보석은 회수됐지만 용의자 체포 경위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기소된 일당은 이 사건 외에도 삼성전자와 애플 제품 등을 노린 다른 화물 절도에도 연루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일부는 흉기를 이용한 강도 공모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연방검찰은 이들에게 화물 이동 중 도난과 흉기를 이용한 상업활동 방해 혐의 등 중범죄를 적용했다고 밝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가 추진하는 투자 영주권 프로그램에 전 세계 부유층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은 500만 달러를 투자하면 미국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트럼프 카드 프로그램에 현재까지 약 6만 8천 명이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비자는 이름 그대로 트럼프 카드라는 실물 카드로 발급되며 금으로 제작되고 트럼프 대통령의 얼굴과 서명, 자유의 여신상과 성조기 등이 새겨질 예정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기존 EB5 비자보다 투자 금액은 높지만 절차를 간소화하고 대규모 투자 유치를 통해 미국 재정을 보완하겠다는 목적입니다. 러트닉 장관은 전 세계의 기업가와 과학자, 기술자들이 미국에 합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이라며 수십만 장의 카드를 발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백악관은 아직 국가별 제한 여부나 세금 정책 등 세부 조건을 확정하지 않은 상태지만 러트닉 장관은 수십만 장의 비자를 여름 내로 발급하는 계획을 추진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150년 전통의 식품 기업 크래프트 하인츠가 2027년까지 모든 미국 내 제품에서 합성 식용 색소를 완전히 제거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회사는 이미 판매 제품의 90%에서 인공 색소를 없앴으며 오늘부터는 인공 색소가 포함된 신제품 출시도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대표적인 케첩 제품은 처음부터 인공 색소 없이 토마토 고유색만 사용이 맞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맥앤치즈 역시 2016년에 인공 색소와 방부제, 향료를 제거한 바 있습니다. 크래프트 하인즈는 색소가 꼭 필요 없는 제품은 제거하고 대체 가능한 경우 자연 색소로 바꾸며 자연 대체물이 없을 때는 색상 자체를 새롭게 만드는 방식으로 바꿔나간다는 계획입니다. 다만 일부 음료와 디저트 제품에는 색소가 포함되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회사 측은 앞으로도 더 건강하고 맛있는 음식을 만들기 위해 1,000개가 넘는 제품의 영양 성분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jetblue 항공이 여행 수요 감소에 대응해 비효율 노선을 줄이고 운항 편수를 감축하기로 했습니다. 조아나 게라티 jetblue CEO는 직원들에게 보낸 내부 메모를 통해 올해 손익분기점 도달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일부 노선의 운항을 중단하고 효율성 낮은 노선 정리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jetblue는 특히 탑승률이 낮은 화요일과 수요일 그리고 중복 운항 중인 구간을 중심으로 비행 횟수를 줄일 방침이며 동시에 수익성이 낮은 노선은 완전히 없애고 수익성이 높은 지역으로 운항을 집중시키겠다는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한편 승무원 보상 체계와 본사 직원 성과급 인상, jetblue 스칼렛십 장학 프로그램 등 핵심 운영 분야에 대한 투자는 유지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jetblue는 이미 20개 도시에서 운항을 줄였으며 뉴욕 본사를 비롯해 전 부서에서 예산을 줄이고 빠르게 구조조정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란의 노벨 평화상 수상자들이 현재 정권 퇴진을 촉구하는 공동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국제사회에도 개입을 요청했습니다. 관련 소식 전해드립니다. 프랑스 유력 일간지에 실린 공동기고문. 올해 칸 영화제 황금 종려상을 받은 자파르 파나히 감독을 비롯해 노벨 평화상을 받은 인권운동가 나르게스 모하마디와 시린 에바디가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들은 이란 지도자들이 국내외 위기를 해결할 능력이 없다며 정권의 퇴진과 민주주의로의 평화적 전환을 요구했습니다. 또 이란의 우라늄 농축과 이스라엘과의 상호 공격 중단, 민간인 학살 금지 등을 촉구하며 유엔과 국제사회가 개입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굳게 닫혀있는 문과 그 앞에 가득 몰려있는 인파들, 우왕좌왕하며 어쩔 줄 몰라 합니다. 현지 시간 16일 프랑스 파리의 루브르 박물관이 예고 없이 갑작스럽게 문을 닫았습니다. 박물관 직원들이 관람객 과밀과 인력 부족, 열악한 근무 환경을 이유로 집단 파업에 나선 겁니다. 노조원의 투표 없이 강행된 불법 파업이었지만 노조 측은 너무 지쳐 있었고 상황이 더 악화되는 걸 견딜 수 없었다고 밝혔는데요. 전시 안내원부터 보안 인력까지 대부분의 현장 직원들이 근무를 거부한 채 자리를 떴고 박물관 홈페이지엔 개관이 늦어진다는 간단한 공지만 올라와 있어 수천 명의 관광객은 입장도 못한 채 발길을 돌려야 했습니다.
직원들은 지난 15년 동안 200개가 넘는 일자리가 사라졌다며 매표소부터 보안까지 만성적인 인력 부족이 계속되고 있다고 호소했습니다. 지금까지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우리는 세대도 다르고 신념과 생각도 다르지만 한 가지는 같습니다. 우리는 모두 이곳 미국에서 함께 살아가는 한인입니다. 함께 울고 함께 웃으며 서로를 아끼는 따뜻한 공동체. MJ보험은 한인들의 힘을 믿습니다. 언제나 한인 사회와 함께하는 MJ보험. 메디케어는 매년 건강보험을 5점 만점으로 평가합니다. 2025년 에스티바 헬스는 캘리포니아에서 4점 이상 받은 우수한 건강보험 중 하나입니다. 에스티바 헬스 가입하셔서 많은 혜택을 누리세요. 자세한 내용은 지금 바로 1888-688-8584로 전화주세요. 캐나다를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G7 정상회의 둘째 날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세계 정상들과의 양자 회담을 잇따라 이어가며 12.3 내란으로 끊긴 정상 외교 복원에 나선 건데요. G7 초청국 환영 행사와 기념 촬영 행사에 참석했습니다. 김재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캐나다 엘버타주 카나나스키스에서 열리고 있는 이틀차 G7 정상회의. 이재명 대통령이 환하게 웃으며 개최국인 캐나다의 마크 카니 총리와 손을 맞잡습니다. 이 대통령은 초청국 공식 환영식에 이어 G7 정상회의에 참석한 영국과 프랑스 등 각국 정상들과 기념사진 촬영을 이어갑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도 G7 정상회의에 참석한 세계 각국 정상들과의 회동을 이어갔습니다. 안토니우 구테레시 유엔 사무총장과의 약식 회동에선 평화안보와 인권, 기후변화 등 국제사회의 공동과제를 위해 연대가 중요하다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이어 브라질 룰라 다시우바 대통령과 만나 우리나라의 남미 최대 교역 투자국인 브라질과의 경제협력 확대 의지를 전했습니다. 한국 브라질 정상회담이 성사된 건 10년 만으로 두 정상은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포괄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과의 약식 회담도 진행했습니다. 멕시코가 한국과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맺은 중남미 최초 국가이자 최대 교역국임을 밝히며 올해 경주에서 개최되는 에이펙 정상회의에 셰인바움 대통령을 초청했습니다. 또 인도 나렌드라 모디 총리와 만나 지난주 발생한 항공사고와 관련해 희생자와 가족, 인도 국민에게 깊은 위로의 말을 전하며 앞으로 인도와 고위급 소통을 활성화하자고 밝혔고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와 한영 FTA 개정을 비롯해 양국 간의 협력을 강화시키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김연경 여사는 캐나다 서부 지역에 거주하는 우리 동포들과 만났습니다. 자신을 따뜻하게 맞이해준 동포들에게 김 여사는 조국에 대한 걱정 때문에 한동안 더 힘드셨겠다며 조국과 새로운 대통령에게 바라는 것을 허심탄회하게 얘기해달라고 말했습니다. 김혜경 여사는 이후 캐나다 장애인 예술센터를 방문하는 등 현지 일정을 이어갔습니다. MBC 뉴스 김재경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새로 선출된 여야 원내대표와의 오찬 회동을 제안했습니다. 추경안과 쟁점 법안 처리를 놓고 여야 이견이 큰 상황에서 돌파구가 마련될지 주목됩니다. 김지인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송원석 신임 원내대표가 문 앞에서 포옹으로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을 맞이합니다. 아이고 반갑습니다. 들어오세요. 아이고. 취임 축하드린다고. 아유 고맙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축하난을 주고받은 뒤 두 사람은 서로를 다시 한번 끌어안았습니다. 강 비서실장이 지금은 싸울 때가 아니라며 여야정이 함께 힘을 모으자고 강조했습니다. 저희가 같이 국회 후반기 예결위 간사를 했었는데요. 조금씩 양보해서 저희가 윈윈하는 참 좋은 국정 파트너였다. 이제 이재명 정부를 좀 많이 도와주십사. 이재명 대통령이 순방을 떠난 사이 나란히 여야를 상징하는 파란색과 빨간색이 섞인 넥타이를 맨 강훈식 비서실장과 우상호 정무수석이 야당을 찾아 협조를 당부한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여야 원내대표를 오찬에 초청한 사실도 깜짝 공개됐습니다. 대통령님께서 여야 정치 회복을 위한 여야 원내대표 오찬을 초청을 하셨습니다. 시기 같은 거는 국민의힘과 조율을 갖다가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치 회복을 위해 여야 회동을 제안한 건데 국민의힘 송원석 원내대표 역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기본적으로 저도 좋다고 했습니다. 소통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고 국회에서 원내 지도부가 소통하는 것이 협치의 기본이고. 대통령실의 협치 노력에 부응하듯 신임 여야 원내 지도부는 일주일에 한 번 원내대표 간 회동을 정례화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추경안과 쟁점 법안 처리, 국회 법사위원장 자리 등을 놓고 입장차가 큰 만큼 제대로 된 협치가 가능할지는 의문입니다. 여야는 당장 오는 19일 국회 법사위원장과 예결위원장 등 선임을 위한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있는데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여야 간 실질적 협치 여부를 따져볼 첫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지인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경찰의 세 번째 출석 요구에도 응하지 않겠다고 통보했습니다. 김건희 특검 출범을 앞두고 돌연 입원한 김 여사를 두고서도 특검 조사를 피하거나 피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재욱 기자입니다. 지난 5일과 12일 경찰의 두 차례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던 윤석열 전 대통령. 내일 3차 출석 요구도 불응하기로 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경찰에 나가 조사받을 수 없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어제 경찰 특별수사단에 제출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직접 작성한 진술서도 첨부했습니다. 공수처에 내란 수사권이 없어 자신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은 정당한 공무집행이 아니고 당시 경호처의 체포영장 집행 저지에도 관여하거나 지시한 건 없다는 내용입니다. 죄가 없다는 기존 입장을 반복한 겁니다. 정당한 공무집행이 없었고 대통령은 거기에 대해서 관여한 바가 없다. 그런 사실을 가지고 조사한다는 것은 성립될 수 없는 것이고. 하지만 경찰은 경호처의 일사불란한 체포방해와 계엄선포 나흘 뒤 군사령관들의 비화폰 정보 삭제 등에 윤 전 대통령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 대면 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경찰 특별수사단은 진술서와 의견서 내용을 검토하고 내일까지는 기다리겠다고 밝혔습니다. 통상 세 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하면 경찰이 체포 또는 구속영장을 신청한다는 점에서 이르면 20일 영장 신청 가능성도 열려 있습니다. 다만 윤 전 대통령 측은 필요성과 상당성이 입증되면이라는 단서를 달아 서면 조사나 제3의 장소 조사에는 응하겠다고 했습니다. 모든 조사를 거부한 건 아니라는 여지를 남겨 경찰이 영장을 신청하더라도 법원의 발부로 이어지는 것을 막기 위한 노림수로 풀이됩니다. 김건희 국정농단 특검 출범이 임박한 가운데 김 여사가 언제까지 입원할지도 관심입니다. 조선일보는 김 여사가 그제 서울 아산병원에 입원한 건 극심한 우울증 때문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입원 초기 과호흡 증상을 보여 호흡기 내과 진료도 받았다고 했습니다. 건강 문제를 부각시켜 특검의 대면 조사를 피하거나 늦추려는 의도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MBC 뉴스 이재욱입니다. 국민의힘 대선 후보에서 탈락한 뒤 한 달 넘게 하와이에 머물었던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귀국했습니다. 갈피를 못 잡고 있는 보수 진영이 중심을 잡을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김민영 기자입니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38일 만에 돌아왔습니다. 미국 하와이 체류에 대해 나라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하는 시간이었다던 홍 전 시장은 정계 은퇴를 번복하는지 여부에 말을 아꼈습니다. 대신 귀국 후 첫 메시지로 이재명 정부를 향해 정치 보복을 하지 말라고 요구했습니다. 나라가 조속히 좀 안정이 되었으면 합니다. 새 정부가 좀 정치 보복을 하지 말고. 홍 전 시장은 2달 전 대선 경선 패배 직후 정계 은퇴를 선언하고 탈당했지만 미국 하와이에 머물면서도 정치 현안에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왔습니다. 특히 옛 친정인 국민의힘을 향해 사이비 보수 집단, 내란 동조당이면 정당 해산 사유가 된다며 연일 날을 세워왔습니다. 한 달 전에 이미 이야기를 했고 대선 지면 위원정당으로 해산당한다. 한 달 전에 이야기했어.
당장 신당 창당이나 개혁신당과의 연대도 녹록지 않은 상황. 홍 전 시장을 바라보는 국민의힘 내부 시선은 냉랭합니다. 대선 때 이른바 하와이 특사단까지 보내 김문수 캠프 합류를 요청했지만 홍 전 시장이 거부하면서 골이 더 깊어진 탓입니다. 국민의힘에선 송원석 원내대표가 새로 선출됐지만 개혁안을 놓고 당내 이견이 여전합니다.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은 탄핵 반대 당론 무효화 등 자신의 5개 개혁안을 당원 여론조사에 붙이자고 요구하고 있지만 우리 당의 쇄신이 시작되는 전환점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는 당원 여론조사를 거부할 명분이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송 원내대표는 혁신위원회부터 만들어 개혁안을 논의하자며 다소 유보적인 입장입니다. 국민의힘은 국민과 함께 혁신위를 통해 생존을 위한 변화와 쇄신을 추진하겠습니다. 대선 패배를 누가 책임질지, 당내 혁신을 어떻게 할지를 두고 갈등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홍 전 시장의 귀국은 보수 야권 구도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칠 걸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민영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실력 있는 변호사가 필요하십니까? 60년 역사의 대형 로펌 KMFM 로펌의 최미수 변호사와 함께하세요. 교통사고, 민사법, 형사법, 가정법 등 풍부한 경험과 최고의 실력으로 완벽하게 도와드립니다. 최고의 보상을 책임지는 실력 있는 대형 로펌. 도움이 필요할 때 강한 힘이 되는 변호사. KMFM 로펌 최미수 변호사. 213-427-2350. 인터넷과 SNS에서 화제가 된 소식들 알아보는 투데이 와글와글입니다. 도심 한복판에서 경찰의 검문을 피하려던 운전자가 광란의 도주구 끝에 검거됐는데요. 운전자는 자신이 전직 격투기 선수였다면서 경찰을 위협했는데 결과는 어땠을까요? 지난 4월 대전 서구의 한 도로 어딘가 움직임이 수상한 차량이 경찰의 눈에 들어왔는데요. 경찰이 검문을 하려고 하자 차를 세울 것처럼 하다가 그대로 달아납니다. 급기야 한 중고등학교에 진입해 잔디밭과 건물 통로, 인도 등을 마구 누비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도주국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차량은 포위됐고 경찰이 자동차 유리를 깨고 강제로 문을 열자 거구의 남성이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전직 격투기 선수라면서 경찰을 위협했는데요. 하지만 순식간에 경찰의 제압을 당했습니다. 문제 운전자는 면허 취소 수준의 음주 상태였고요. 난폭 운전과 공무집행방해 등 4개 혐의로 법의 심판을 받게 됐습니다. 최근 인천의 한 대중 목욕탕에서 누군가 엘리베이터에 여탕과 남탕 스티커를 바꿔 붙이는 불미스러운 사건이 발생했죠. 용의자인 20대 남성이 지난 16일 스스로 경찰에 출석했습니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장난으로 그랬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사건 당시 20대 여성이 안내 스티커가 바뀐지도 모르고 남탕에 갔다가 자신의 알몸이 다른 남성에게 노출되는 피해를 입었고요. 피해자가 큰 충격으로 정신과 치료까지 받고 있는 상황인데 장난이었다는 진술 내용이 알려지면서 누리꾼들의 공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찰은 업무방해 혐의로 문제 남성을 불구속 입건하고 범행 당시 함께 있던 다른 용의자 한 명도 불러서 조사할 계획입니다. 네, 이탈리아 유명 관광도시 베네치아가 제프 베이조스 아마존 창업자의 결혼식 소식으로 연일 시끄럽습니다. 그의 초호화 결혼식이 열린다는 소식에 시민단체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는 건데요. 외신에 따르면 베이조스와 그의 약혼녀 로런 산체스의 결혼식이 오는 26일부터 사흘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베네치아에서 열립니다. 그러자 현지에선 베네치아가 부자의 파티장이냐, 베네치아는 돈으로 살 수 있는 도시가 아니다 같은 반응이 나오고 있고요. 도시 곳곳엔 베이조스를 위한 공간은 없다라는 문구가 들어간 포스터와 현수막까지 등장한 상황으로 시민단체들은 대규모 시위를 예고했습니다. 일부 활동가들은 결혼식이 열리는 성당 앞 수로를 고무보트와 배로 막고 육로는 육탄 봉쇄, 하객의 진입 자체를 저지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이와 관련해 베네치아가 속한 베네토 주지사는 하객 200명이 오는 결혼식을 두고 이렇게까지 시위할 일인가라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습니다. 트르키의 한 거리, 어미가 아기 고양이를 물고 바쁘게 어딘가로 가고 있는데요. 놀랍게도 목적지는 한 동물병원이었습니다. 수의사가 확인해보니 아기 고양이의 눈이 감염된 상태였다는데 어미 고양이는 여기가 병원이라는 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모성의 위대함은 사람이든 동물이든 가릴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감염이 심각한 상태가 아니어서 아기 고양이는 치료를 받고 어미와 함께 무사히 돌아갔는데요. 비록 치료비는 받을 수 없었지만 동물병원 의료진에겐 기억에 남을 아주 특별한 환자와 보호자였습니다. 병원의 한 관계자는 고양이의 모성 본능이 의료진을 매우 행복하게 했다며 감동적이라는 소감을 밝혔습니다. 투데이 와글와글이었습니다. 이상으로 6월 17일 화요일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